저는 익산에서 로컬 문화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애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 로컬 문화 그 기획자가 좀 생소하거든요, 저도. 네, 그 로컬 문화 기획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재생, 지방재생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배운 거를 좀 써먹어야겠다.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내 고향 익산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익산에 오게 되었고 로컬 문화 기획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생소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지역 문화 기획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문화 양성 과정도 지금 각 도시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고유의 콘텐츠, 가치들을 좀 발견하고 좀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인터뷰하고 있는 공간은 제가 얼마 전까지 한 달 동안 전시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사실 뭐 로컬 문화 기획자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익산에 왔을 때는 그 로컬 문화 기획자를 해야겠다라고 내려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 내가 사는 도시에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게 저는 창업이었고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뭐 대학원 갓 졸업한 학생? 졸업생이 지역에 와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저의 몸뚱아리를 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고 보통 이런 일밖에 안 했거든요. 정말 한량처럼. 근데 그런 일들을 다 저는 기록을 남겼어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브런치, 뭐 블로그 등등 뭐 남길 수 있는데 다 남긴 것 같아요. 오늘은 익산에서 어디를 갔고 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좀 재미있게 봐주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익산에 청년이 내려왔다 뭐 이렇게 봐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게 동네 오래된 가게들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익산에 있는 중앙동을 바라봤을 때 저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오래된 가게라고 생각을 했고 지역에 있는 역사들,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바라보면 근대 건축물들, 여기도 근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아파트가 있지만 여기는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기획들을 아카이브하고 전시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익산에 있는 청년들 커뮤니티를 만들고 뭐 매거진을 만들고 있어요. 전통시장 매거진.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죠. 근데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냥 지역에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적혀있지만 동네도 둘러보면 여행이 된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사람들에게 인식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언도심 여행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여기에 시민 작가분들 초대해가지고 사진전을 하기도 했고 그 분들이 원도심에서 새로운 시선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대부터 5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 지금 한 100분 정도 익산의 원도심을 초대를 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잘 되고 있죠. 되게 프로그램 한번 열면 빠르게 매진돼요. 그리고 잘 되는 기준에 아무래도 돈도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모델은 항상 고민이고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사업자로 용역도 받았고 그런 실험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잘 되네. 지역에 있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네.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 내가 서울에 있어도 분명히 잘 살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잘난 척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편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잘 취직해서 잘 살아갈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역에 와서 저는 더 다양한 기회들 지역에 서울 만약에 제가 수도권에 있었다면 한 2-3년 차, 연차, 5-6년 차 정도 됐을 때 맡았을 법한 PM의 역할을 지금 지역에서는 제가 맡아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역량들이 저를 되게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기대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도심 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여기 지금은 사진을 다 뗐지만 원도심 여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전시였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산책이었고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만났던 새로운 풍경들을 사진을 넣었고 두 번째 파트는 뷰파인더로 보는 동네였어요. 그 일환으로 원도심 여행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초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뒤편에 보시면은 글자들이 그 원도심 여행을 하고 나서 그 시민분들에게 후기나 글을 작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여기 나왔어요. 제가 명피를 발견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남 따라 장에 가듯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배고프던 시절이 떠올랐다. 눈이 어두워서 사진 찍기가 힘들었지만 이것을 열심히 찍었다. 향수에 잠시 젖어든 시간이었다. 자꾸 없어질 것 같은 그림이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있다. 이게 그분 나이가 65세셨어요. 그러니까 65세 선생님이 바라보는 원도심과 제가 바라보는 원도심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같은 공간이지만 그렇죠. 그분은 옛날에 활성화되었던 중앙동 말해보시면 막 어깨가 막 치일 정도로 막 사람이 많았다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풍경이 익숙하진 않거든요. 지금처럼 조금 조용하고 한산한 동네지만 옛것들이 남아있고 옛날의 추억들이 아직도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게 이렇게 요청을 드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돌아다니셨거든요. 필름 카메라를 들고. 근데 배고프던 시절 떠올랐다. 이렇게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같은 우리 거리를 걷고 있지만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고 그거를 공유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런 다른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이 거리에서 만난다는 게. 또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지금 1기, 2기, 3기까지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만나서 사진 강의를 하고 필름 카메라를 하나씩 드려요, 참여자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원도심을 여행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정말 간단하게 그냥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 시장 2층 이런데. 그리고 자유시간 으로 해서 받아서 저는 사진을 받고 사람들한테 사진을 다 공유해드리고 원도심의 추억을 만들어드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재료비가 들어요. 필름 카메라 하나당 3만원, 그리고 현상비 만원. 한 사람을 초대하려면 4만원의 재료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4만원을 받고 원도심을 오세요 라고 하면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4만원을 구할 방법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항상 고민을 해요. 어디서 지원을 받던지. 그분들을 초대함으로써 좋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중앙동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익산시라든지 익산시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주최를 할 테니 재료비를 지원해달라 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기수차별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원광대
친구분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저는 가능하면은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서 꾸준히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시면서 그 도시문화센터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오래된 가게, 함께 가게라는 콘텐츠로 해가지고 제작하고 있는데 오래된 가게를 그 영상에 담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네. 대외적인 게 있고 솔직한 게 있긴 한데 너무 솔직하지 마시고 너무 솔직하지 마시고 대외적으로는 네. 아니요, 이것도 그냥 제 내면이에요. 네. 그냥 익산에 왔을 때 저는 오기로 마음을 먹고 매주 익산에 와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다녔거든요. 여행자의 시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게 저는 여기 중앙동이 정말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연동, 신동, 연등동도 좋지만 그것들은 그 신도시는 다른 도시에 있는 풍경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에 있어서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없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저는 세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래된 가게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같은 일을 30년 하기도 쉽지 않은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30년 동안 이걸 모양을 따라 하려면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한 거니까 이것보다 큰 자원이 있을까? 그쵸. 라고 생각을 했고 중앙동에는 그리고 다른 도시를 제가 가봤을 때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익산 사람들이 근데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사실은. 네. 익산 분들이 그러니까 습관처럼 관성처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익산은 뭐가 없어. 익산은 재미가 없어. 전주가 낫지. 군산 여행지라도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익산도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고 갈 곳도 많고 사람들의 스토리가 너무 다양한데 그것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 매개가 오래된 가게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얘기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역의 자산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네, 오래된 자산을 찾아서 아카이브 하는 거죠. 네. 벌써 뭐 시간 많이 됐긴 했는데 네. 나왔죠 이제. 네. 요즘 뭐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익산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익산을 많이 알지는 않아요. 예, 관심을 지금 갖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역 자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에릭님도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목표로 이제 활동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목표는 뭐 개인적인 목표, 큰 목표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할 것 같아요. 저도 수도권에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수도권에 집중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반면에서는 이 로컬에 집중이 또 되고 있고 지역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렇습니다.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꼬꼬익 주인공은 음악하시는 조상익 익산인을 추천합니다.